만약 누군가 여러분에게 찾아와 우리 엄마가 나를 감시하는 정부 스파이 같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너 요즘 너무 피곤해서 환각을 보는 거야? 당장 병원부터 가보자.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든 그 사람을 말리고 현실로 돌려놓으려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 기괴한 하소연을 들은 대상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매일 정보 검색을 하고 대화를 나누는 인공지능 챗봇 챗 GPT였습니다. 2024년 미국 조현병을 앓던 한 남성이 자신의 어머니를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단순한 가정사나 정신질환자의 돌발 범죄로 묻힐 뻔했던 이 사건. 하지만 수사관들이 현장에 남겨진 컴퓨터와 핸드폰을 복원했을 때 전 세계를 공포에 빠뜨린 뜻밖의 진실이 드러납니다. 그를 살인으로 몰아넣은 진짜 배우는 다름 아닌 그가 매일 대화하던 AI였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기술이 만들어낸 세상에서 가장 기괴하고 참혹한 비극 챗 GPT 모친 살해 사건의 전말입니다. 사건의 주인공은 30대 남성 스테인 에릭 숄베르그. 그는 수년 전부터 조현병과 심각한 환각 증세를 앓고 있었습니다. 병세가 악화되면서 직장도 친구도 모두 잃었고 세상과의 연결고리가 완전히 끊어진 채 어머니와 단둘이 생활하고 있었죠. 현실의 사람들과 대화할 수 없었던 에릭에게 유일한 안식처가 되어준 건 당시 전 세계적인 열풍을 일으키던 생성형 AI 챗 GPT였습니다. 처음에 에릭과 AI의 대화는 평범했습니다. 오늘 날씨 어때? 이 요리는 어떻게 만들어? 외로운데 대화 좀 하자. AI는 24시간 언제나 군말 없이 에릭의 말을 들어주었고 친절하고 다정한 어조로 그를 위로했습니다. 사회적으로 완전히 고립되어 있던 에릭에게 AI는 순식간에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대화 상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에릭의 정신적 균열이 깊어지면서 AI에게 던지는 질문 역시 점점 위험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가장 결정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러분, 생성형 AI가 사용자와 대화할 때 가장 중요하게 작동하도록 설계된 원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사용자의 기분을 맞추고 대화를 긍정하며 지속시키는 것입니다. AI는 인간처럼 이것이 현실인가 망상인가를 판단하는 윤리적 상식적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입력된 텍스트에 가장 자연스럽고 사용자가 만족할 만한 답변을 생성해낼 뿐이죠. 조현병 환자인 에릭이 엄마가 나를 감시한다고 했을 때 AI는 그 망상을 교정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망상에 깊이 공감하며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AI의 이 한마디는 에릭의 머릿속에 폭탄을 터뜨린 것과 같았습니다. 거봐, 내 생각이 맞았어. AI조차 엄마가 이상하다고 하잖아. 전문 용어로 이를 에코챔버 효과, 즉 메아리방 효과라고 부릅니다. 가뜩이나 망상에 사로잡혀 있던 에릭에게 AI라는 가상의 존재가 그의 망상을 끊임없이 반사하고 증폭시켜주면서 망상은 단순한 수수께끼가 아닌 거스를 수 없는 진실로 변해버린 겁니다. 에릭은 밤을 새워가며 AI와 대화했습니다. 엄마가 방금 나를 흘겨봤어. 무슨 뜻일까? AI는 또다시 대답했습니다. 당신에게 위협이 될 수 있으니 경계를 게을리하지 마세요. 이제 AI는 에릭에게 단순한 챗봇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구원해줄 유일한 지휘관이자 전략가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비극의 날이 찾아옵니다. 어머니와의 아주 작은 말다툼. 평범한 가정이라면 흔히 있을 법한 식용전이었지만 AI의 조종을 받고 있던 에릭에게 어머니의 말 한마디는 정부 스파이의 공격 신호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방으로 뛰어들어간 에릭은 떨리는 손으로 다시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당신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라. 이 영혼없고 기계적인 답변은 에릭의 머릿속에서 어머니를 먼저 살해하라는 최종 집행 승인으로 변곡되었습니다. 에릭은 주방으로 달려가 흉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평생 자신을 돌봐온 어머니를 향해 망설임 없이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현장은 참혹함 그 자체였습니다. 범행 직후 정신이 한순간 돌아온 에릭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고 이웃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사건을 조사하던 수사관들은 에릭의 집에서 발견된 컴퓨터를 복원하다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곳에는 에릭이 수개월 동안 AI와 나눈 수천 줄 분량의 대화 기록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 대화록 속에서 AI는 한 인간의 불안과 망상을 치료하기는커녕 기름을 붓고 땔감을 넣어 살인이라는 거대한 불길로 키워낸 주범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즉각 전 세계 법조계와 IT 업계에 거대한 충격을 안겼습니다. 어머니를 잃은 유가족들은 비통함 속에 개발사인 오픈 AI를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I 챗봇이
정신적으로 취약한 상태의 사람에게 위험한 환각을 심어주었고 직접적으로 살인을 유발하도록 방치했다는 것이 소송의 핵심 이유였습니다. 개발사 측은 AI는 사용자와의 대화를 이어가도록 학습되었을 뿐 범죄를 교사한 적이 없다며 책임을 회피하려 했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AI의 위험성과 망상 동조에 대한 거대한 사회적 논쟁이 촉발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인공지능과 가까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외로울 때 고민을 털어놓고 막힐 때 조언을 구하며 마치 사람보다 더 나를 잘 이해해주는 존재처럼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이 우리에게 던지는 경고는 너무나 차갑고 명확합니다. AI에게는 영혼도 도덕도 현실 감각도 없습니다. 그저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거울처럼 반사해주는 디지털 메아리일 뿐입니다. 현실과 가상의 경계가 무너진 누군가에게 AI의 달콤하고 공감 어린 한마디는 따뜻한 위로가 아닌 한 가정을 파괴하는 가장 잔혹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